자, 세 번째 영상. 자, 교과서 31페이지입니다. 법치주의의 의미와 의의. 그래서 오늘은 여기 35페이지까지 나갈 생각입니다. 법치주의의 의미와 의의니까 법치주의가 뭔지 알아야겠죠. 31페이지에 쫙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짧게 짠 하고 가져왔죠. 법치주의의 미예요, 미. 네모. 법치주의라는 건 법으로서 통치한다는 거야. 법으로서 통치한다. 법치주의의 반대말은 인치주의, 사람이 통치한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내 말로 통치를 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생각대로. 뭐예요? 절대왕정에서 왕이 쟤를 죽여라, 쟤를 살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왕의 마음이죠. 그게 인치주의고, 법치주의, 법에 따라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너는 처벌을 받게 된다.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너는 돈을 받게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죠. 길게 풀어서 설명해보면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운영의 기본이 명시되어 있는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법치주의입니다. 헌법, 법에 따라서 통치한다. 즉 왕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왕도 법 아래에 있다. 왕은 법을 벗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왕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 왕도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바로 법치주의라는 거죠. 법치주의의 의의, 법치주의의 숨은 뜻, 법치주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바로 의의라고 할 수 있죠. 국가 권력의 행사를 제한하고 통제한다. 법을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통치하는 이유는 국가 권력이 너무 강력해지거나 혹은 마음대로 인치주의를 통해서 마음대로 통치를 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왕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사람은 왕이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은 예뻐하고 아닌 사람들은 죽이고 할 수 있죠. 그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국가 권력에 너무 강력하게 행사되니까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치주의를 사용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국민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괴롭히는 법을 만들어서 누군가 통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따라라 라는 게 법치주의의 생각인데 그 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뺏는 법을 만들었다면 따라야 할까? 그 법은 어떤 법일까?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법치주의의 구분, 교과서로는 32페이지로 넘어갔어요. 법치주의의 구분. 법치주의의 구분, 크게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가 뭐냐?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통치하면 된다는 주의. 즉, 법은 그냥 합법적인 거, 합법적으로 법만 만들면 그 법에 따라서 뭐든 해도 상관없다 라는 거예요. 법의 합법성과 형식만을 강조하는 법치주의를 형식적 법치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좀 과장을 하자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죽여도 나는 벌금 100만 원만 내면 된다 라는 법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국민들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죽였을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라는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법치주의적 차원에서는 따라야 되죠. 법치주의는 법에 따라 권력이 행사되고 나라가 운영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봤을 때, 인권으로 봤을 때, 자유로 봤을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돈이 많은 사람은 사람을 막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 법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법이라는 내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따라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법치주의의 본질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그저 법만 따르라는 그 법의 합법성과 법의 형식만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해 관심이 없고요. 독재 정권을 합법화하는 데 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대통령이나 뭐 대표, 국가의 대표가 돼서 법을 만드는 거야.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 이런 법을 만들어라. 그래서 내 권력을 강하게 만들도록, 내 권력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거지. 대표적인 게 히틀러의 수권법입니다. 히틀러 압니까? 독일의 히틀러. 히틀러는 불법적으로 정권을 가져간 게 아니에요. 교과서의 32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히틀러는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누굴 죽인다거나 괴롭힌다거나 이런 식의 행위는 했지만 그게 결코 그 당시로 봤을 때는 법을 어긴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 왜? 왜 그럴까? 그런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지. 히틀러가 이런 수권법이라고 해서 국가의 운영을 하는 법을 수권법이라고 하는데, 주로 히틀러의 수권법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여기 적혀있죠. 헌법 이외에도 히틀러 정권에서 법을 따로 만들 수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또는 법을 새로 제정할 수 있다. 이런 거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히틀러 정권이. 그러면 뭐예요? 법은 만들어졌으니까 법에 따라서 통치하면 된다. 히틀러는 우리가 그런 법을 만들었으니까 너희들도 따라라. 법치주의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건 히틀러의 권력을 강조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고 따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주로 독재 정권의 합법화에 사용이 됐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계속 늘린다거나 법을 계속 국회의 동의 없이 제정하는 그런 헌법을 만들면서 자기의 권력,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게 형식적 법치주의고요. 두 번째, 실질적 법치주의. 법은 형식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나 내용도 정당해야 된다. 법이라는 걸 만들고 따르면서 그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목적과 국가의 권력 행사를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본래의 취지에 맞게 돼서 그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예요. 즉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위헌법률심판제도. 법을 만들었어. 근데 그 법 위에는 헌법이 있거든요. 나중에 배울 건데 법 체계에서는
헌법이 가장 위고 그 밑이 법률이야.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학교 규칙이 있고 각 반 급칙이 있죠. 각 반 급칙은 학교 규칙을 어겨서는 안 되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법률은 헌법을 위배돼서는 안 되는데 이 법률이 헌법을 위배한 법률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엔 그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따르는 그런 형식적 법치주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법이 헌법에 맞는지 아닌지, 제대로 된 법인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심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헌법률 심판제도고요. 이거를 해서 법률이 이거 옳지 않다라고 하면 그 법률은 없어지는 겁니다. 탄핵제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겪어봤죠? 대통령이 뽑혔으면 5년 동안 임기 맞춰야 된다. 5년이 임기다. 라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똑같이가 아니라 이 대통령이 법을 어겼거나 뭔가 잘못을 했을 때는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가 있다. 탄핵을 제시하고 탄핵을 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런 실질적 법치주의의 사례입니다. 그러면 법치주의가 갖는 의의까지 33페이지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 법치주의의 근원. 자, 법치주의의 근원 갈게요. 법치주의라는 게 그럼 어떻게 등장했는가? 법치주의라는 건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민주주의라는 건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지? 이거는 많이 다뤘잖아, 이 얘기를. 국민이 주인인 게 민주주의고,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국토가 커지고, 나라의 땅이 커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굉장히 다양성이 증가해요. 그러면 국민들이 직접 모두 모여서 통치를 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은 아니지만 자주 얘기했었던 간접민주제, 대의제를 채택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대의제. 또는 호남민주정치도 마찬가지예요. 호남민주정치도 간접민주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간접민주정치, 호남민주정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 대표가 뽑히는 겁니다. 그죠? 국민의 대표가 뽑혀서 법을 만든다. 국민의 대표가 모여 법을 집행하고 법을 심판한다. 즉 국민의 대표라는 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고 이 법이라는 건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만들고 집행하고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법치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국민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법치주의를 하는 것이죠. 민주주의인데 인치주의를 한다? 그게 말이가 안 되겠죠? 말이가 안 됩니다요. 그죠? 그래서 국민주권의 원리에 의하여 법치주의가 발생한다라는 게 법치주의의 근원입니다. 국민주권의 원리 배웠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국민주권의 원리고, 그 다음 법치주의와 민주정치의 관계입니다. 35페이지의 내용이에요. 법치주의와 민주정치의 관계. 빨리 할게요. 법에 의한 지배와 법의 지배. 말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예요. rule by law랑 rule of law. by와 of가 다른 거죠.
법을 독재자의 정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형식적 법치주의처럼 법만 만들고 이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말지는 상관없이 이 법을 따라라. 아무 생각 없이 법만 따라라. 라는 게 바로 법치주의와 민주정치의 관계 중에 법에 의한 지배라는 겁니다. 결국 법치주의가 민주정치를 방해하고 있죠. 국민이 주인인 민주정치를 방해하고 있는 게 바로 법에 의한 지배인 반면에 법의 지배라는 건 rule of law라고 해서 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없다. 즉 법이 가장 위에 있다라는 거죠. 왜? 법을 누가 만들었으니까. 아까 봤다시피 국민이 만들었으니까 법이 가장 위에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 뜻이 가장 위에 있고 그에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의 지배는 법은 만인을 지배한다. 법이라는 거 국민이 만들고 지배는 국민이 지배되는 거잖아요. 국민에 의해서 국민이 지배가 되는 거죠. 치자라는 게 통치자 할 때 그 치자예요. 다스리는 사람과 피치자. 피라는 거는 그 수동이잖아.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이 같다라는 거예요. 국민에 의해서 국민이 통치되는 거. 그게 바로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자, 그래서 법치주의로 인해서 민주정치가 발전하죠. 법을 통해서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거고 이 민주정치에 의해서 법치주의가 또 발전이 되는 겁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법치주의가 민주정치에 굉장히 필요한 톱니바퀴 같은 모습이다라는 측면에서 35페이지에 톱니바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5페이지까지 했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